네, 오늘 7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해외 주식 동영상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앞선 동영상에서 원달러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까먹고 못해서 요거 한번 잠시 집어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 계속 잘해주고 있어요.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다만 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쌍바닥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데 저는 이거 쌍바닥 아니고 이거보다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의 일단 1차적인 바닥은 1160원에서 1165원 사이가 일단 여기까지는 달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논리는 사실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여기 간단하게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현재 오늘이 1195원이다 보니까 30원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가가 더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되 제가 유일하게 희망하는 거는 제발 이게 쌍바닥이 아니라 요 이제 하단을 뚫고 한번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해외 동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여드린다는 건 제가 갖고 있는 걸 거의 다 보여드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정한 관심 종목들. 적어도 중국, 홍콩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린다는 뜻인데, 미국은 뭐 제가 거의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카페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윤기실리콘자재도 너무 잘해주고 있죠. 예, 너무 잘해주고 있고, 백이현화학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지광도 마찬가지예요. 지광도, 물론 백이현화학이랑, 윤기실리콘 자재에 비해서는 뭐 상승폭이 조금 적습니다. 적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천천히 가지만 분명히 더 오래오래 상승할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시켜드렸던 게 창신신 소재. 오늘 창신신소재는 조금 쉬었어요. 조금. 근데 이제 워낙 이 주식 보시면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을 주면 그동안 물량이 적으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계신데 나 이거 조금 더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요거는 좀 눌렸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중국 주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21선 눌림이 되게 잘 나와요. 센 주식은 우리나라는 사실 5일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근데 중국주 같은 경우에는 11선과 21선 뭐 이런 것들 눌림이 워낙 잘 나와서 지금 사시는 건 부담스러우시는 게 맞아요. 지금 사는 거는 시점상 좋지 않고 내가 한번 물량 늘려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11선이나 21선 눌림 왔을 때는 충분히 요거는 계속 갈 거니까 물량 늘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추천주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우리나라랑 중국 주식이 뭐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해요. 우리나라에서 섹터는 굉장히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뭐 섹터가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건설업도 있고 우리나라 식음료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섹터가 존재합니다. 근데 주로 우리나라는 섹터를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 IT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조금씩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합치면 테크와 IT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이라는 섹터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있으려면 있을 수 있죠. 뭐 건설업이 혹자는 그게 부동산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지금 같은 그린 뉴딜 말고 옛날에 빅딜 같은 걸 하면 뭐 도로를 깐다든지 항만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그게 내는 뭐 부동산이지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이 부동산주 섹터에 굉장히 많은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보시면 이름 자체도 뭐 원부동산, 우주부동산 막 이렇게 나와요. 방흥부동산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와 중국 주식이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은 완커 정도만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아, 완커는 중국 부동산 주식의 1인자예요. 1인자라고 하면은 부동산계의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와닿으실 것 같아요. 시총도 제일 크고 보시면 넘버링도 00002번이죠. 심천에서 6으로 시작하는 게 상해, 0으로 시작하는 게 심천인데 왕커 같은 경우에는 0002번입니다. 중국에서 왕커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왕커가 이렇다 할 그런 게 없었어요. 2014년부터 2016년도 후반에 한 박스 올려놨었고 2018년도 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19년도 후반부터 막 요때 한번 두 박스 올려놓고 계속 혼조세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못 잡고 있죠.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라는 그 정치면에서는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그래도 강제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잘 먹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냥 절대적인 수치 말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완커가 조금 그동안 많이 뭐랄까요 조금 부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워낙 상해 인덱스와 심천 인덱스 그러니까 중국 주식 시장 자체가 조금 눌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으면 주식이 정말 실적이 좋지 않는 이상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금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다시 완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완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거래량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17년부터 한번 볼게요. 3년간 물론 거래량이 터진 날들이 종종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거래량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때가 이제 독보적으로 많죠. 갑자기 한 박스 거래량도 한 박스가 올라오더니 최근에 최고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의 거래량. 중국 부동산주의 최고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조금 이렇게 해서 보면 최근에 중국 인덱스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주식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오면서 당연히 왕커도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건 시장 따라갔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제가 보기에는 왕커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왜냐면 지금 중국도 경제가 여러모로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가 힘든 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큰 덩치인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솔직히 중국에 굉장히 많은 그 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워낙 사회주의고 시진핑이라는 독재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저항 비교적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그 저항을 좀 무력으로 이겨낸 것뿐이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들한테 주식 사라고 해요.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을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가끔 주식시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도 투자지. 근데 투기가 있는 투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거를 생각하시기 전에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에게 가장 편하고 용이하고 간편하게 투자 금액을 조달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죠? 내가 완커라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완커한테 이 주식을 팔기 전까지 너희한테 투자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 투자가 하루 이틀인 분들도 계실 거고 6개월인 분들도 계실 거고 6년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완커에 돈이 몰린다는 건 그리고 중국 시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돈이 몰린다는 건
부동산을 그냥 사는 것보다 왕커를 사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살려면 좀 좋은 집 살려면 우리 10억, 100억 막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엄청 큰 목돈이. 근데 완커한테는 1,000만 원도 투자할 수 있고 500만 원도 투자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금액도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부동산주들 제가 뭐 요거를 차트를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홍콩단에서는 제가 융창중국이라는 이 회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보시면 차트는 뭐 왕커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요 친구들의 이제 제가 컨센서스라든지 이제 레포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는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뭐 이게 뭐 하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상승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부진했던 흐름을 끊어내고 이제 좀 그런 흐름을 마치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레포트들과 시장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부동산 그 사람들 대놓고 우리 부동산 부양할 거야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를 찬찬히 뜯어놓고 보면 직접적으로 말만 안 했지 부동산 한번 그리고 주식시장 한번 하여튼 나라의 모든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관련주는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중국 분도 굉장히 부동산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요거 완커랑 용창중국 말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좀 스몰캡주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거는 좀 소개시켜드리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시가총액도 작고 더더군다나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저야 이제 홍콩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정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제가 양심상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섹터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완커 요거 한번은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커랑 홍콩주 단에서는 요 융창 중국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2차 전지나 뭐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요거 조금 더 시간 끌다 갈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게 아마 제가 볼 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간다기보다는 요거 시간 조금 한뭐 제 예상에는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 좀 끌다가 분명히 크게 한번 상승을 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 중국의 부동산주 완커와 융창중국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저는 이제 하나 HTS로 보고 있는데 뭐 키움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동산 섹터, 중국의 부동산 섹터 하시면 요건 이제 제가 원하는 그룹들만 이제 모아놓은 거고 이것보다 더 많은 기업이 사실 부동산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